오늘은 동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사 두 번째 시간으로 문장의 5형식 중에서 1형식과 2형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형식이라고 하면 지난 시간에 이제 자동사와 타동사를 분류를 했는데요. 자동사는 목적어를 갖지 않는 동사라고 했죠. 그래서 1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1형식이라고 합니다. 동사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사를 잘 아신다고 하면 형식은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아이들이 이 형식 부분을 좀 힘들어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별이 먼저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혹시 동사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을 못 보신 학생들은 그거부터 먼저 보고 오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형식은 주어와 동사, 즉 보어와 목적어 없이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어떤 그 분류의 기준에 따르면 자동사죠. 목적어를 갖지 않으니까. 그런데 보어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런 동사를 우리는 완전 자동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문을 하나 보게 되면 honesty pays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정직함이 지불한다. 지객함이 이렇게 되죠. 이 말은 정직하면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1형식 문장은 보통은 주어와 동사 뒤에 장소나 시간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어들을 보통은 수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our school stands 이렇게만 쓸 수도 있죠. 우리 학교는 위치하다. 그런데 보통은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 그래서 on the hill 장소를 붙여놓고 있죠. 우리 학교는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1형식 문형은 보통 주어 플러스 동사 뒤에 부사가 수반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1형식은 그러면 시험에 별로 크게 힘들지 않겠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형식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there 동사 주어, here 동사 주어. 보통 이제 there 동사 주어 구문을 유도부사 구문이라고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시는데요. there 동사 주어와 here 동사 주어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시험에 나오는 건 딴 게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이 동사의 수, 즉 단수냐 복수냐 이 형태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here is a book이죠. 이때 왜 비동사가 단수형 is가 됐냐면 주어가 뒤에 a book이 단수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a book이 복수형 books로 바뀌게 되면 이때 is는 당연히 복수형 are로 바뀌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there 뒤에 동사 주어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동사의 수가 결정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예문 보시면 here comes the bus. 버스가 온다. 아주 쉽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here나 there로 시작하게 되면 동사 주어의 형태로 온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밑에 참고를 보게 되면 here you are라는 문장을 써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문장이죠. 생활 영어에서 pass me the salt please라고 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here you are, here it is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there 동사 주어나 here 동사 주어 구문에서 이 주어가 일반 명사가 아닌 대명사가 되게 되면 다시 주어 동사로 바뀐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there 동사 주어, here 동사 주어. 그런데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다시 here 주어 동사로 바뀐다라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형식은 동사의 수, 그리고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다시 주어 동사로 바뀌는 요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1형식 문형은 크게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형식인데요. 2형식은 조금 중요합니다. 2형식은 주어와 동사 그리고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보어로 이루어진 것을 2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어를 진하게 빨간색으로 만들어 놓고 있죠. 보어는 우리가 선생님이 영어의 문장 구조에서 설명했듯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에도 출제가 굉장히 잘 됩니다. 보어는 당연히 보충 설명해주는 말인데, 2형식 문장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주격
목적 보어를 갖는 문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적어를 갖지 않으니까 자동사, 그런데 보어를 가짐으로 불완전하다라고 해서 불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형식을 이루는 불완전 자동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미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면 이 형식 동사들은 가능하시면 그냥 외워주시는 게 편합니다. 첫 번째는 상태동사입니다. 상태동사는 주어가 보어한 상태이다라고 해석되는 동사를 상태동사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동사가 be 동사, 그리고 stay, remain, keep과 같은 동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ary is a student. Mary는 학생이다, 학생인 상태이다라고 해석이 되죠. 그리고 the door stood open. 그 문이 열린 상태였다. 그리고 he remained silent. 그는 침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 형식 동사는 상태 동사 be, stay, keep, remain 기본적인 동사들은 외워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 이 형식을 이루는 두 번째 동사입니다. 상태 변화 동사인데요. 상태 변화 동사는 말 그대로 주어의 상태가 보어하게 되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동사로는 become, get, grow, turn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사 뒤에 오게 되면 주어가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해석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she became a doctor. 그녀는 의사가 되었다. 이 말은 그녀는 그 전에는 의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상태가 변화되었다 이 말이고요. He grew thin. 그는 날씬하게 되었다. 이 말은 그는 그 이전에는 뚱뚱한 상태였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법을 공부하시는 이유는 독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she turned pale. 그녀는 창백해졌다. 그전에는 그녀는 창백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건강상의 이유나 또는 놀래서 얼굴이 창백하게 되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 it proved to be false. 그것은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다. 그래서 prove 뒤에는 보통은 prove나 turn out이라는 뭐뭐로 판명되다라는 동사 뒤에는 보통 to be가 생략되어서 그냥 it proved false라는 형태로도 많이 쓰입니다. 정리하면 상태 변화 동사는 주어가 보호한 상태가 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동사는 become, get, grow, turn 등이 있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